그 보도가 있었죠. 예. 이런 식으로 보도했었거든요. 저장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SBS는 정 교수의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근데 이게 이현정 기자일걸요.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네. 단독 PC의 총장 직인 파일. 아직까지 정정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SBS가 이게 우리가 데자뷰가 있잖아요. 논두렁 시계.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보도를 냈던 것 SBS입니다. 단독.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정정도 안 하고 있는데 법정 제재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법정 제재를 주의라고 이제 얘기가 됐다고 이제 나오는데 사실 말로는 법정 제재라고 하지만 이 제재는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방송이나 이런 언론에서 허위 기사나 이런 잘못된 기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책임의식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결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하나의 뭐 제대로 된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단호하고 또 이제 다른 방송과도 이제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에 대한 심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관성이 있는 어떤 결과가 계속해서 나와져야 이제 개선될 기미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SBS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냐면은 일단 보도를 한번 봅시다.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의 총장 직인 파일 발견.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 정 교수 PC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딸 조 씨에게 발행된 총장 표창장에 찍힌 직인이 이 직인 파일이 같은 건지 수사하고 있다. 이걸로 끝이었어. 그러니까 뉘앙스는 졸라 풍기고 사실은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직인 파일 보도도 잘못됐지만은 정상적인 보도라고 하면은 직인 파일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데 이런 형태는 어떤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시험까지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영화 기생충에서 어떻게 뭐 도장 바꾸고 뭐 하는지 보여주잖아요. 네. 이것도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온 파일이 이런 형태고 이런 형태면 이렇게 조작이 가능했고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어떤 비주얼적인 분석이나 확인 정도는 해줬어야 기사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게 그 검찰이 작년 9월 5일 날 정경심 교수 PC에서 확보한 것은 총장 직인 파일이 아니라 총장 직인이 찍힌 정 교수 아들 명의 상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표현상의 오류랍니다. 지금 표현상의 오류 잘 빠져나. SBS의 그 해명. 그 이렇게 전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제가 본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SBS는 검찰이 그 여론을 마사지하고 싶은 그런 방식 그대로 그냥 넘겼고 SBS에. 그럼 SBS는 지난번에 논두렁 시계를 보도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검찰이 주는 걸 받아쓰기해서 보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이소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상임위원 이분이 지금 그 질의를 했더니 취재원 보호 때문에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검찰이 준 거예요. 그치. 검찰이 그대로. 그리고 저는 그 이소영 상임위원에 대해서 조금 보면 이분이 그 변호사 출신입니다. 사시 40일인가 그런 그래서 대단히 법률적으로 잘 따졌습니다, 지금. 근데 보통 그 1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제재하는 게 그러니까 행정지도라는 게 방송사별로 수십 건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방송국을 뭐 폐지하거나 뭐 그러니까 뭐죠?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럴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2018년 자료를 봤는데 MBC가 뭐 한 46건. 그다음에 TV조선이 한 39건. 그러니까 수십 건씩 이렇게 제재를 당하는데 이건 왜 의미가 있냐면은 검찰이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옛날에 국정원이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근데 그 중심에 항상 우리가 종편은 늘 있다 생각하지만
SBS도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진 겁니다. 그걸 좀 더 네. 크게 이제 봐야 될. 그러니까 SBS도 민방이고요. 제어가 문제가 걸려 있어서 네. 이제 사실은 이런 법정 제재 뭐 경고 뭐 이딴 거는요. 영향은 크게 없다 치더라도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짜 뉴스를 이거는 좀 방통위 개념에서는 되게 잘하는 거고요. 지금 SBS의 자기 실드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자기 실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SBS는 지난달 7일 직인 파일 논란 핵심은 이라는 보도에서 표현상 오류라고 해명했다. SBS는 취재진은 여러 취재 내용 등을 참고해 정경심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면서 당시로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오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그러니까 취재를 했다기보다는 검찰에 꽂힌 빨대를 갖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보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난 내가 봤을 때는 중징계 내려야 되는데 SBS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뭐 이런 한 건으로 날릴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으로 얘네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명박근혜 때는요. MBC, KBS보다 더 공정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SBS가. 근데 특정 어떤 시점만 오면은 과거의 관습 같은 걸 다 이렇게 답습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보도들이 있어요. 취약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 그렇다면서 법조 출입 기자들이 이제 법원과 검찰청을 같이 출입하는데 제대로 보도하기 시작하면 딸을 놓는다는 거예요. 검찰 쪽도 그렇고 법원 쪽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보에 있어서 늘 다른 데는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도 못하는 관계.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SBS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역사적으로는요 한 건 두 건밖에 안 남거든요. 노 대통령 보도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논두렁 시계가 노 대통령 보도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 근데 이런 기레기식 보도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이 상장 파일 발견했다고 단독 달았던. 근데 이런 단독 달았던 놈들이 조국 장관 국면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로 밝혀진 건 내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윤미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소영 의원이 그래서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취재원이 줬다 하더라도 그게 확실한 팩트인지를 방송사는 그 안에서 필터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취재원 보호한다 그래놓고 취재원 안 밝히면 그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취재원 안 밝히는 건 제가 언론사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 취재원을 안 밝혀도 우리가 누군지 알 그러니까 정도의 취재원이 알고 보니까 네. 존재하지를 않았어도 우리는 알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소스가 뻔한데 밝히나 안 밝히나 네. 사람 이름은 모르더라도 검찰에서 왜냐면은 압수수색 한 날 곧바로 이렇게 보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직보 받았다는 얘기죠. 직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를 거쳐서가 아니고 거의 관계자로부터 소상한 그 정보,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방향의 글쓰기로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시킨다잖아요. 네. 검사들이 이게 검사들 그 관련대에서 하는 검사들이 기자들과 경쟁시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채널 A도 SBS하고 줘보고 줄게 이렇게. 이번에는 무슨 신문하고 줄게. 요딴 짓거리 한다잖아요. 양아치 새끼들 진짜. 여기까지.